울릉도의 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포함한 동해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서해에도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치망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 방어 라인이 구축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의 건설로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입니다. 남한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하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위치 때문에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4시간이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 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은 군사공항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하며 대공산권 거점으로 사용해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반도와 180km, 압록강 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핵심 군사거점이었습니다.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6해병여단인 흑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폭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안토노프 124, C5 같은 대형 수송기까지 착륙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고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갯벌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다시 활주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서해 침범은 선을 넘은 지오래인데요. 2013년 중국은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습니다.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으로 선포한 겁니다. 동경 124도선을 한국 중국 영해의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건데요. 이는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의 중국 소식통은 중국 해군은 그간 주로 경비함을 동원해왔지만 앞으로는 구축함은 물론 항공모함을 동경 124도 해역에 투입해 강도를 높이는 살라미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월 고려대기 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입니다. 서해를 가득 채운 불빛이 보이시나요? 불법 야간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입니다.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해 어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곳이었죠. 이번 개정안으로 경렬비열도에 항만이 설치되는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함과 국가어업 지도선이 파견되어 근무한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어선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렬 비열도의 항만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렬 비열도 세계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몇몇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동경렬비도는 길이가 1.3km의 섬으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울릉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톤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중국에서 격하게 비난했었는데요. 만일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상해, 북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을 사정거리하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중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인 척하면서까지 섬을 구매하려 했는데요. 경렬비열도 구매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었는데요. 이후 나라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올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한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불법 어선들의 결집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에 중국군이 주둔하게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 가거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울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 한국전쟁 당시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풍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방파제를 지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이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했었는데요. 가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가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가거도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가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이 제시되었는데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이 지하 활주로를 실제로 짓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포격에도 전투기를 출격할 수 있도록 산 내부를 파내어 지하 활주로를 건설해왔습니다. 지하 경납고에서 지하로 연결된 활주로를 따라 곧바로 이륙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우리 군도 가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가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가거도, 흑산도 등의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에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한국군이 이 작은 섬들을 이용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의 지속적인 침범을 이어왔는데요.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하늘을 빈번히 드나들고 중국 구남이 서해를 자기 바다인 양 누비고 있으며 일본의 이지스함까지 기웃거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경항 공모함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필요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연달아 지어질 해상거점들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불침한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해상거점들이 전부 완성된다면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절대 방위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 타국의 영해 침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불법 중국어선을 막기 위한 우리 해경과 해군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해만큼이나 서해 역시 우리의 중요한 바다이지만 어느새 서해는 모든 지도에서 황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황하로 이어지는 누런 바다라는 뜻의 황해가 공식 명칭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는 서해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해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맞서고 있듯이 서해의 본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